A7 공격기입니다. 보호트사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F8 크루세이더 전투기의 설계를 갖다가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TF30이라고 불리는 최신형 터보팬 엔진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이 터보팬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든 기종이었죠. 속도도 시속 1100km는 됐기 때문에 암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린 속도는 또 아니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자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주야간 전천후 공격이 가능했고요. 또 저고도 침투 임무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유도폭탄 같은 스마트 병장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물론 당시 TF30 엔진 자체가 초창기 터보팬 엔진이라 가지고 가속력도 좀 구리고 추력대 중량비가 거의 프로펠러기에 준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때는 사고가 좀 잦았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베트남전에서 가장 활약한 공격기 중에서 하나로 랭크되었을 정도로 성공리에 맹활약했던 그런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버렸네. 전후 미군이 새로운 항공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호트사의 공격기나 전투기들을 채용한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A7도 단종될 위기에 처했었죠. 그래서 보호트사는 곧바로 경영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저기 A7을 갖다 팔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판매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F-16AB형의 도입이 좌절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일단은 해상에서 떠다니고 있는 간첩선도 좀 잡아주고 유사시에 북한을 갖다 공습해줄 공격기들을 갖다가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보호트사에서는 당시 예편한 상태였던 공군의 윤흥열 소장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의 A7 공격기의 공군형이었던 A7D형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A7D형 같은 경우에는 저열한 가속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TF30 엔진을 버리고 영국제 롤스로이스 스페이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호트사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당장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A7D를 직도입 안 해도 좋으니까 기술이랑 생산 라인을 다 뜯어가지고 줄 테니까 기술료랑 라이센스비만 제때제때 납부해달라고 사정하는 판국이었어요. 이러면 어쨌든 보호트사로서는 경영난에 빠지긴 했어도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간판은 유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 박정희 대통령도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당장 도입을 추진했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도 이거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고 열광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기술이랑 생산 라인을 다 뜯어서 주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은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미 의회에서 최신 항공 기술들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막았고요. 카터 행정부 역시 주한 미 대사를 통해 가지고 A7D 그거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박정희 정부한테 전달했죠. 결국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